남편이 은퇴 후 저와 여행만 다니자고 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우리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 좀 다니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저에게 남편이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던 남편이었기에 더욱 의외였습니다. 여행이요? 갑자기 무슨 여행이에요? 제 물음에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년이면 회사 생활도 끝나잖아. 그동안 일만 하느라 우리 제대로 여행 한 번 못 갔어. 앞으로는 그냥 여행 다니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은퇴 후 계획은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한결같이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던 남편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한 번도 큰 실수 없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모두 바쳤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 일로 밤을 새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가끔 여행 정도야 좋지. 하지만 은퇴 후에 계속 여행만 다니는 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가끔이 아니라 계속. 이제 우리 집 대출금도 다 갚았고 아이들도 다 독립했잖아.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아둔 노후자금도 있으니 걱정 없어. 남편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은퇴 후 여행 계획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여행만 다니면 우리 돈이 얼마나 버틸지 이미 다 계산해 봤어. 월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여행하면서 살 수 있어. 우리가 해외에 있는 동안 집은 임대로 내놓으면 임대료도 얼마 정도 들어올 거고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남편은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인 것처럼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여행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떠나는 여행과 여행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요? 친구들은? 내 취미 활동은? 그리고 우리 손주들은? 제 질문 폭격에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은 임대로 내놓으면 되고 친구들이랑은 요즘 화상통화도 있잖아. 취미 활동은 여행지에서도 할 수 있고 손주들 보고 싶을 때는 잠시 돌아오면 돼. 너무나 간단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한결같이 회사와 가정을 오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있는 거죠?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 남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인지 혹시 큰 병이라도 있는 건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큰 문제는 없어. 다만 내 상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 50대 중반인데 나보다 3살 어린 사람이었어. 남편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여행과 무슨 상관이? 그 사람도 은퇴하면 여행 다니며 살겠다고 늘 얘기했어. 돈도 많이 모았고 자식들도 다 키웠는데 결국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떠났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고 싶은 것은 미루지 말아야겠다고. 남편의 눈빛에서 진지함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회사 생활 내내 안정을 추구하던 남편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분명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여행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계획도 세워봤어. 처음에는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유럽, 남미,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들을 다 다녀보고 싶어. 남편의 눈은 어느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받았을 때처럼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 부부가 갑자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세계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중에 은퇴 후에 시간이 생기면이라는 말을 하며 많은 것들을 미뤄왔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정리가 안 돼요. 남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것 없어. 다만 내년 은퇴 전에는 결정했으면 해. 준비할 것도 많으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집을 떠나 계속해서 이동하는 생활이 몸에 무리가 되지는 않을지,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지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창회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은퇴 후 여행을 다니며 살겠다고 했다가 몇 달 만에 포기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대. 새로운 곳도 가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하지만 석 달 지나니까 지치더래. 집이 그리워지고 안정된 생활이 그리워졌대. 결국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짧게 여행 다니는 걸로 타협했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친구는 반대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사촌 부부는 5년째 세계 여행 중이야. SNS로 소식 올리는 거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오히려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대. 상반된 이야기들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보, 당신 제안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해요. 남편은 제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해보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돌아오면 돼. 우리 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평생 여행만 해야 한다는 법도 없어. 남편의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꼭 영원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떠나는 건 위험할 것 같아요.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어떤 계획이 좋을까? 저는 제안했습니다. 우선 첫 1년은 시험 삼아 여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한 장소에 한 달씩 머물면서 천천히 여행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여행 중에도 정기적으로 우리 상황을 점검하자. 건강이나 재정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한지. 그렇게 우리는 남편의 은퇴 후 여행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찾아본 정보들을 모두 공유했고, 저 역시 여행 블로그와 책을 통해 장기 여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노후 자금과 퇴직금, 그리고 집 임대료를 고려했을 때 월 얼마 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있었지만 안전한 계획을 위해 최대한 절약하며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관리 계획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60대에 접어들 나이였기에 건강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일정을 짜고 해외에서의 의료 서비스 이용 방법과 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루트를 계획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충격이 적고 의사소통이 비교적 쉬운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을 천천히 여행한 후 점차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는 점점 남편의 제안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잊고 있던 저만의 꿈과 호기심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은퇴가 다가오면서 우리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집 임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장기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도전이었습니다. 은퇴식 날 남편은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떠나는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퇴직 축하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응,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묻어 있었습니다. 퇴직 후 2달 동안 우리는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식들과 친구들은 우리의 결정에 놀라워했지만 대부분은 응원해 주었습니다. 물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부모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그 나이에 계속 여행하시는 게.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올 거야. 그리고 요즘은 어디서든 연락할 수 있잖아. 남편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태국 치앙마이였습니다. 노후에 외국인들이 많이 머무는 곳으로 장기 체류하기에 적합한 환경과 비용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구해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 공기 중에 퍼지는 향신료 냄새,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어때? 후회 없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한 달 뒤에 다시 물어봐 주세요.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치앙마이에서의 한 달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현지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작은 식당에서 현지 음식을 맛보고 때로는 다른 여행자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현지 요리 교실이었습니다. 태국 요리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우연히 알게 된 요리 교실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태국 요리를 배웠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음식을 통해 소통하는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남편은 현지 사원에서 명상 수업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정말 잘 자. 이렇게 깊게 잠든 적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회사 생활 때의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 음식이 맞지 않아 체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집이 그리워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치앙마이에서의 한 달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베트남 호이안을 선택했습니다. 역사적인 유적지와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호이안에서의 생활은 치앙마이와는 또 달랐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색색의 등불, 강가에 줄지어 선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친절한 현지인들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자전거를 빌려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소 사진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열정적인 사진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세상에 많은데 우리는 그동안 사무실과 집만 오가며 살았다니 정말 아깝네. 남편의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이안에서는 저도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현지 할머니들이 모여 수공예품을 만드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미소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천으로 만든 작은 인형, 자수를 놓은 손수건 등을 만들며 보낸 시간은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달이 지나갈 무렵 우리는 여행 생활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의 불안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모험을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회사 다닐 때는 변화를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게 기대되더라고. 남편의 대답에서 저는 사람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간 한결같은 일상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세 번째 목적지인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중국, 말레이, 인도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페낭에서는 처음으로 현지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며 더 깊은 문화 교류를 경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가정의 일상을 함께하며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그들의 삶에 잠시 동참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특별한 기회예요. 저는 매일 일기를 쓰며 여행 중의 감정과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여행을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처음 계획대로 1년 동안의 시험 여행 중이었고 지금까지의 경험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 불편함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얻는 보람과 기쁨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달 인도네시아 발리에 머무르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고열과 복통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괜찮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식중독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결국 현지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낯선 곳에서의 병원 경험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 다른 의료 시스템, 그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불안감이 더해져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둔 게 다행이네요. 병원비를 정산하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여행자 보험 덕분에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장기 여행 중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회복된 후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 속도를 조금 늦춰야 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장소를 옮기는 건 우리 나이에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저의 제안에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자. 우리가 경주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즐기면서 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한 장소에 최소 2달씩 머물며 그곳의 문화와 일상에 더 깊이 스며드는 방식으로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한국에 돌아와 건강검진을 받고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후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향했습니다. 앙코르와트 등 고대 유적지로 유명한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계획대로 2달간 머물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여행하니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장에 가니까 이제는 상인들이 우리를 알아보네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관광객이 아니라 임시 거주자 같은 느낌이야. 시엠립에서의 2달은 생각보다 더 의미 있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현지 NGO에서 운영하는 영어 교실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아이들에게 간단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우리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생각지도 못했네요. 아이들과 헤어지는 날 저는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러게, 여행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이런 경험도 줄 수 있다니. 남편의 눈가에도 감동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경험은 우리 여행의 방향성을 조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단순히 명소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현지 커뮤니티와 교류하고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필리핀 세부에서는 현지 해양 보존 단체에서 활동하며 바다 청소와 산호초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남편은 특히 수중사진 촬영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바다 생태계의 아름다움과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기록하는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고 있네. 바다에서 돌아온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사진들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의미 있는 경험과 작은 기여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무렵 우리는 계획에 따라 잠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던 집 임대 상황도 다행히 잘 유지되고 있었고 임대료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나라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손주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특별한 점이 있었지만 아마도 필리핀의 바다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구나. 남편이 손주들에게 바닷속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한 달은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의 여행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정리해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60대 부부의 세계 여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 전시회는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신 사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 몰랐어요. 전시회 오프닝 날 저는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놀랐어. 그냥 내가 본 세상을 기록한 것뿐인데. 남편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전시회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고 이를 본 출판사에서 우리의 여행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책이라니, 우리 같은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가 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아했지만 출판사 측은 은퇴 후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틈틈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글을 쓰고 남편은 사진을 담당했습니다. 각 나라에서의 경험,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진솔하게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여행 1년이 되어갈 무렵 우리는 더 먼 곳으로 발걸음을 넓혔습니다. 유럽,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보낸 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현지 학교 건립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현지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벽돌을 나르며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결국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경험인 것 같아. 남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여행이 2년째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책 은퇴 후 우리는 세계로 떠났다가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에 잠시 돌아와 출판 기념회를 가졌고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세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책 덕분에 우리 여행에 더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우리만의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출판 기념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책임감이 생겼어. 더 진실되고 의미 있는 여행을 해야겠어.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2년, 3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여행에 더 능숙해졌고 각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향이 그리워 우울해지기도 했고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행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남미의 페루 쿠스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추픽추를 방문하고 돌아온 날 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고 싶지 않아?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4년간의 여행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된 곳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던 차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만의 작은 집이 있는 안정된 곳이 그립네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새로운 계획을 세워볼까?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되 계절마다 짧은 여행을 다니는 건 어떨까?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4년간의 세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행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 곳곳을 다니고 싶었지만 이제는 홈베이스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우리가 선택한 곳은 스페인의 작은 해안 도시였습니다. 따뜻한 기후, 여유로운 생활 방식,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로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의 집은 계속 임대로 유지하면서 스페인의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2개의 집을 가진 세계 시민이네요. 새 집에 짐을 풀며 제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러게,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남편은 창밖으로 보이는 지중해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은 듯 했습니다. 스페인에 정착한 후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1년에 서너 번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났고 그 외의 시간에는 현지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사진 강좌를 열어 현지인들과 여행자들에게 사진 기술을 가르쳤고 저는 작은 요리 클래스를 시작해 한국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2번째 책 세계 시민으로 사는 법도 출간되어 꾸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단순한 여행 이야기를 넘어 은퇴 후 해외에서 생활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겪은 문화적 차이, 그리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적응하는 팁 등을 담았습니다. 어느덧 남편의 은퇴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던진 제안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그때 두려움에 그 제안을 거절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보, 후회 없어요? 스페인 집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제가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야. 남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노후를 만족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 계획했던 대로 계속 여행만 다니는 삶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이해.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때로는 그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중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정이지. 남편은 제 손을 꼭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70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가보지 못한 남극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우리의 호기심과 모험심은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은퇴 후 여행 제안은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정과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졌어요. 남편은 그저 미소로 답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시간을 후회 없이 의미 있게 보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안정된 집에서 편안하게, 때로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풍요로운 경험과 추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우리는 정말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은퇴 후 여행 제안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하며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호기심과 모험심을 잃지 않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용기를 내어 익숙한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해준 남편에게.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든 좋아. 당신과 함께라면. 남편의 대답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은 행복이었습니다.